정치화법 1단원 8번째 시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헌법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기본 원리들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통일지향, 이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헌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를 배워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배울 우리나라 헌법은 자,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인데요. 6월 항쟁의 사진들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6월 항쟁의 영화를 다룬 거고요. 이런 전두환 정권이라는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시민들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다시 뽑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하며 사람들이 시위를 한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민주화가 되었는데요. 이런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헌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헌법을 쉽게 말해서 국가 사용설명서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 운영 원리 그리고 기본권, 이런 게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 말은, 이제 헌법을 배운다는 거는 그 말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일종의 방향을 담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아까 봤던 87년 항쟁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외친 그런 국민들의 외침이 담긴 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인 거고, 이 헌법에 담긴 여러 가지 원리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자 우리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런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게 있나, 이거를 이번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나라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이 국민주권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복지국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문화국가를 지향하고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그 말은 국민이 주권에게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라는 소리인데요. 주권이 뭐냐 도대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힘을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맨 처음에 이제 OT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힘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정말로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의제를 택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의제를 하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겠죠.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선거를 해야 되고요. 이 선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민주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국민투표제인데요. 국민투표제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합니다. 하나는 헌법을 바꿀 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헌법이에요. 그리고 국가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민투표 합시다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언론은 이제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마련하는 거고요. 출판은 말 그대로 출판물을 자유롭게 낼 자유, 집회는 모여서 시위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요. 결사는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단체를 결성하는 거를 결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복수 정당제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복수 정당제의 뜻이 뭐냐면 복수는 여러 개라는 소리예요. 정당이 여러 개 있는 제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은 대의제를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의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제도인데, 자, 정당이 만약에 한 개뿐이라면 어때요? 사실상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개뿐이라면? 아니죠. 정당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나랑 비슷한 정당을 택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정당제 역시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통해서 국민주권주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이 헌법 조항을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헌법 조항을 그냥 보고 여기서 아하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게 담겨 있구나 읽어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뭐 몇 조 몇 항 외워보라 그러면 못 외워요. 알았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권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은 이제 헌법 앞에 실려 있는 글이라는 소리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앞에 쏠라쏠라 적혀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정당의 설립은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거를 보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기본 원리는 이 두 장의 사진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국민주권주의랑도 뭐 이 두 장의 사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이거 뭐죠? 그렇죠. 프랑스 혁명을 나타내는 사진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겁니다. 네, 우리나라 6월 항쟁 이런 건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임은 동일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죠? 싸우는 대상?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의 목을 쳤죠. 국왕의 목을 치고 우리가 주권자다 그러면서 왕의 목을 쳤고, 6월 항쟁 역시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그런 혁명이죠. 이렇게 민주주의란 게 절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항상 어떤 독재자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을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들의 권력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나오는 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죠. 자, 그래서 다음 살펴볼 기본 원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는 선생님이 방패를 하나 넣어놨죠. 사실 방패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방패는 뭐예요? 뭐로부터 막는다는 거죠. 뭐로부터 막냐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막겠다. 뭘 막냐? 개인의 자유,
지키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굳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가져왔는데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를 봐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아주 연관이 깊은 캐릭터입니다.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흔히 이름만 보면 아메리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국가주의적이고 이런 캐릭터일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영화나 만화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는 이 국가 권력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시민의 권력을 탄압하려고 하는 걸 막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사실 캡틴 아메리카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랑도 좀 연관이 깊은 캐릭터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단어인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그런 사상이다. 이런 건데 자 옛날 국가에는 사실 개인이라는 게 없었죠. 과거의 국가의 그런 시민들은 그냥 뭐 나라에서 전쟁한다 그러면 그냥 끌려가야 되고 공부를 바쳐라 그럼 공부를 바쳐야 되고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 과거의 왕들에게 일반 개개인은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존재 국가의 부속품 이런 거였는데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명을 정말 존중하고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자유롭게 내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내 의견도 마음대로 표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집 짓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직업도 마음대로 택할 수 있고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죠. 어떤 사상인지 다수의 통치. 그런데 이제 헌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국가 권력의 창출 과정이 어때요? 다수인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일부 계층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국민주권주의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사실 엄밀하게 구분을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한테 있는데 이 국민이 주권한테 있는 거를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주권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냐. 자,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법치주의, 권력 분립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법치주의 이거 이제 국민 보고 법 잘 지키라는 사상 아니라 그랬죠. 국가 보고 반드시 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행사해라. 왜? 국가 권력은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때로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법치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력 분립 왜 합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한 곳에 쏠리면 어때요? 독재로 이어져서 시민의 권리를 탄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권력을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혹시라도 독재로 치닫지 않게 이렇게 권력 분립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제도가 어때요? 어떻게 운영돼야 되겠어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겠죠. 마찬가지로 복수정당제도 역시 보장이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제 우리나라 어때요? 개인의 그런 재산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어떤 세금 같은 걸 거둘 때는 의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딱 법률로 정해진 그런 세금을 통해서 그럼 뭐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뭐 도로를 내는데 반드시 그쪽으로 내야 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안을 할 때도 반드시 보상금을 줘야 되죠. 보상금을 줘야 되고 함부로 뭐 부자라고 엄청 부자라고 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부자냐 재산 다 빼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유지산제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 활동을 개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품을 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살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럼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으로 정당이 운영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제8조 사항을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나중에 이 제도는 자세하게 헌법재판소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는 정당을 해산을 시킬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논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논리는 이 두 장의 사진과 연관이 깊은 그런 기본 논리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침범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거에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 있죠. 뭐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 경제적 자유를 옛날에는 국가가 간섭을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뭐 하나도 안 했어요. 완전 자유방임이 최고로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아무것도 경제적인 영역에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맡겨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이 왼쪽 사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린이들이 보이죠? 이 어린이들이 뭐 하는 사진이냐면요. 언제 찍힌 거냐면 이 어린이들이 공장 노동자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유롭게 맡겨놓으니까 자 공장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죠. 그런데 공장을 가진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더 힘이 있고 계약에서 더 계약을 맺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불리하게 이 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되는 나이인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태일 열사입니다. 이 전태일 열사는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그런 이제 독재 정권 시기에는 굉장히 노동 조건이 열악했어요. 보면 하루 14시간 작업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14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물가를 고려를 해도 너무나 낮은 그런 임금. 그래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분은 국가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안 지켜진 거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뭐 지켜달라고 대통령 탄원도 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원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자.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운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같이 일하던 그런 동료 노동자들, 같이 일하던 동료 여성 노동자들을 이제 위해서 운동에 투신하신 분인데 이렇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국가가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몸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이 좀 이슈가 되고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국가가 정말로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들의 손에 시장 경제를 맡겨 놓으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어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책임져 주자, 이런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인데요. 복지국가의 원리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아까 봤던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이제 문제점은 빈부격차도 있고, 그리고 계약을 공정하게 맺지 못하는 거죠. 불공정 계약의 문제, 그리고 뭐 노동 문제, 뭐 등등등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점은 좀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국가가 어떤 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냐면 인간다운 삶이에요. 정말로 이 정도는 진짜 인간이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정말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 있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그런 삶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은 말 그대로 인간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말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아파트 엄청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그런 의식주는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일을 하면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그런 정말 최소한의 조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게 다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헌법에서는 여성 그리고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해야 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여성과 연소근로자는 이제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헌법 전문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자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해줘야 된다. 자, 복지라는 게 필요한 이유, 어떤 사람은 사실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그러면 복지가 필요 없죠.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뭐 어떤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겪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나 뭐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최소한의 출발점, 정말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복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출발 조건을 맞춰준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34조는 전부 다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그리고 여성의 복지, 그리고 노인, 청소년의 복지, 그리고 장애인의 그런 복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어떤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명시를 해놓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원칙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국제평화주의는 뭐 쉽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평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평화를 지향한다는 건 침략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제적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가고요. 방어 전쟁은 할 수 있는 거죠. 방어 전쟁은 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을 합니다. 국제법을 존중을 한다는 건 국제법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통과가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는데요. 상호주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대우받는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들을 똑같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 세계의 이제 국가들이 다 이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을 서로서로 잘 대해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 영원한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국제평화 노력하겠다, 침략 전쟁 부인한다. 제6조에 보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상호주의 원칙이죠. 자, 그 다음 살펴볼 원리는 이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보면 이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제 김구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나라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케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런데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자, 이런 원리가 문화국가의 원리인데요. 보면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가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문화를 지원해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9조에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고,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왜냐? 돈 없다고 교육 못 받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원리인 평화통일 지향입니다. 평화통일 지향은 쉬워요. 말 그대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는 거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보면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적혀있고,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그런데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가지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북한은 사실 우리 헌법과 그리고 우리 법체계에 있어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 지위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이제 여기 헌법에 나와 있듯이 평화 통일의 대상인 거죠. 평화 통일의 파트너인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헌법에 이제 기본 원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부속도서는 딸린 섬이에요.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섬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 전체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 북한은 그 영토를 이제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불법 점거 단체라고 할까요? 이런 이중적인 사실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은 북한을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그런 거를 동시에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적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평화롭게 통일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봤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원리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원리, 사실 원칙은 왜 있을까요?
나는 하루에 숨을 몇 번 쉬어야 된다. 이런 원리를 따로 정해놓지 않죠. 왜냐? 숨은 알아서 쉬니까. 그런 거 안 정해놔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실 원리를 정해놓는다는 거는 때로는 우리나라가 이것과 어긋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헌법이 있고 이런 기본 원리를 정해놓는 이유, 이런 기본 원칙을 정해놓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어떤 판단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고생했고요. 그럼 안녕.